저는 예전에 실제로 이 정도로 심하게 만성습진을 앓았다가 지금은 이 정도로 좋아지고 모든 양약도 끊은 상태입니다. 습진 외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로 고생했었는데요. 지금은 한포진도 이렇게 좋아졌고 동시에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만성 피로와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현재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적절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쳤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생활 습관 변화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총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 식습관, 두 번째, 운동과 자세, 세 번째, 스트레스, 네 번째, 수면, 다섯 번째, 환경, 이렇게입니다.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면 제일 좋겠지만 다음 생활 습관들만 바꾸고 실천하여도 건강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식습관인데요. 식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들이 쌓여서 곧 내 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의학에서도 기능의학에서도 모든 만성질환 치료의 첫 번째로 소화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소화기와 관련해서는 또한 식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나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밀가루, 유제품, 당류, 인공첨가물은 공통적으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소화기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경험상 특정 음식을 먹고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잘 지켜진다면 추가적으로 유기농 식재료나 무항생제, 자연 방목한 육류 등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의 경우 오토파지, 다른 말로 자가포식을 일으켜서 몸에 염증이나 노폐물을 줄여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의 경우 체내 케톤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만성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도 저탄수화물 식단도 바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총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운동과 자세인데요. 운동과 자세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관점, 두 번째, 근육량의 관점, 세 번째, 유산소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구조적인 관점으로는 얼마나 척추 정렬을 바르게 하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나 거북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 척추 레벨에서 각각의 신경들이 나와서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조절하고 있어요. 특히 자율신경들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장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혈액을 보낼지 말지, 산소와 영양분을 보낼지 말지 등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척추가 바르지 않으면 온갖 통증 질환뿐만 아니라 그 신경들이 지배하고 있는 내장 기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충분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부상이나 통증 질환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체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요.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좋고 필라테스 같이 자세 유지근 등을 단련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바른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냐겠죠. 근육량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게 부하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무게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소의 관점에서는 줄넘기, 달리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등이 추천됩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몸을 쓸 일이 적다 보니까 꾸준한 운동은 우리 몸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만 해줘도 꾸준히 하면 건강에 큰 개선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관점을 가져야 해요.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긴장 해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정신과적인 영역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전문적인 진료나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해요. 다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지나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의 항진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호흡법인데요. 호흡법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에 최대한 천천히 내뱉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느끼는데 모든 감각을 집중하면서 생각을 비운다면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강조한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생활 습관인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대략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고 있어요. 인생의 3분의 1인 수면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이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페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는 디카페인으로 먹고 차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오전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일상 중에 졸리다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기보다는 몸의 신호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휴식이나 만성피로 치료 등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은 리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받아들이면서 몸의 리듬을 만드는데요. 낮에는 충분히 햇빛을 보고 충분히 활동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해가 진 저녁부터는 몸의 활동을 줄이고 전체적인 조명을 줄이면서 전자제품 등을 멀리하는 등 우리 몸에게 잠을 잘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해요. 특히 이러한 리듬은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평일에는 위의 것들을 잘 지키다가도 주말에 하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지금까지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다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5번째 생활습관 환경은 우리 몸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것은 수면 패턴 외에도 체내 면역력을 올려주고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피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먹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시는 물은 믿을만한 정수기를 사용하여 마시는 것이 좋고 씻는 물 역시 염소나 불순물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영역. 첫 번째, 식습관. 두 번째, 운동과 자세. 세 번째, 스트레스. 네 번째, 수면. 5번째, 환경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 각 영역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앞으로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험담들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